이렇게 매수 신고인과 같이 기한을 정해서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없을 경우에는 법원은 재매각 기일을 지정해서 다시 매각 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다시 이렇게 돌고 도는 거죠. 자, 우리 그럼 봤던 2차에 대한 매각 준비 절차에서 봤던 표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재경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매각 대금을 갖다 납부하지 못하면 다시 이렇게 뭐가 된다? 다시 재경매가 되어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단계. 이제 최종적으로 3단계는요. 제가 잔금을 완납한 다음이에요. 여기까지는요. 잔금이 완납이 됩니다. 이렇게 돼야 3단계로 들어가죠. 결국은 종국 절차를 밟게 되어지는데요. 대법원 경매 지식에 보면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가져온 겁니다. 저희가 잔금을 완납하면 첫 번째로 뭐 할 수 있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원에다가 부탁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이렇게 등기를 해주세요 라고 부탁할 수 있고, 동시에 뭘 할 수 있다? 부동산 인도명령까지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해서는요, 뒤에 더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저희가 부동산을 인도해 달라라고 법원에다가 구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잔금이 총 완납이 되면 30일 정도 기간을 정하고 배당 기일을 정합니다. 배당 기일이 종료가 되어지면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뭐가 되어진다? 종국되어지게 됩니다. 배당이 끝나야지만 사건이 종료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팁박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한다라고 해놨죠. 매수 신고인은요, 대금을 모두 완납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법원은 매수인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고요. 관할 등기소에 매수인의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면 부동산에 관한 부담의 말소 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등기에 대해서, 그리고 모두 다 말소되어졌는데도 등기부등본에 남아 있잖아요. 이 등기부등본에 남아 있는 이 등기들을 말소 촉탁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은 등기를 말소 신청해 줍니다. 매수인은 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에 부동산의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다. 동시로 부동산 인도명령까지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부동산 인도명령을 할 때는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동시에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뒤에 챕터에서 자세하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 단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당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했기 때문에 법원은요, 배당 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배당을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일에 통지해서 배당이 실시하게 되고요. 배당이 끝나면 결과적으로 경매는 종국되어집니다. 최고가 매수인이 잔금을 완납하면 민법상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는 소유권의 권리에 따라 소유권 촉탁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잔금을 완납한 영수증 등 가지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서류를 가지고 법무사, 혹시 여러분들 법무사를 통해서 하시는 게 낫습니다. 소유권 촉탁 등기를 신청하거나 본인이 셀프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매의 특성상 원시 취득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매 낙찰자의 특권인 특별 승계인의 자격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인수하지 않는 권리에 대해서 말소 권리 기준, 말소 기준 권리 이후 권리는 모두 말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는 민법상 소유권의 권리인 점유 반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부동산을 인도해 달라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인도명령은 민사집행법의 특별 조치예요. 민법상 명도소송을 약식명령으로,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명도소송을 약식명령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권리입니다. 낙찰자는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촉탁 등기 신청과 함께 점유 반환 신청으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과
인도명령을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이 결정되면 낙찰단은 결정문으로 민사집행과 집행관 사무실에서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 절차는 1차 계고, 2차 협의, 3차 집행 순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교재를 쭉 읽어드렸는데요. 이걸 읽어드렸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잘 보지 않으시니까 음성으로 하기 위해서 읽어드린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민법상의 소유권자는요. 점유 반환 신청권까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유 반환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임대인으로서 임차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을 넣고 나중에 약정된 기간 안에 너네 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점유 반환 신청권이 소유권자에게 있듯이 경매를 낙찰받은 낙찰인도 소유권의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인도명령, 명도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나가라고. 하지만 법원이 명도소송을 하게 되면 이 법률상 상당히 기간이 길거든요. 접수하고 재판부가 잡히고 이런 또 다른 기간들이 정해지니까 이 현행 이 사건의 재판부, 말하자면 경매 사건의 재판부가 인도명령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명도소송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인도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상당히 빠른 기간 안에 사건이 종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건의 판사가 인도명령까지 결정 내주는 거니까 상당히 빨라지겠죠. 마치 약식 명령과 비슷한 상황이지만 상당히 그 권리는 강하다. 그리고 이 인도명령은 뒤에서 배우시게 되겠지만 6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돼요. 이 6개월 안에 신청을 해서 만약에 결정을 받는다고 하면 민사상 판결이기 때문에 집행은 10년 동안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임차인과 별도의 계약이 있게 되면 이 명령 받은 것은 취소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잠깐 기간 동안에 월세를 받는 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인도명령에 대한 받은 판결이 무효화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음성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만약에 인도명령을 하는 동안 임차인이 제3자에게 또 자꾸 악의적으로 점유를 이렇게 넘길 수가 있어요. 이 점유 넘기는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인도명령과 함께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같이 하시게 되면 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도 별도의 명령으로 나가서 계고를 하고 명령서를 붙여버립니다. 결정문을. 그러면 임차인이나 제3점유자들은 이 점유에 대해서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한 상태로 인도명령 대상이 되어지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뒤에 챕터에서도 다루게 될 거지만 제가 음성으로 이렇게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완납하면 경매계는 사건을 종국하기 위해서 환가 절차인 배당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배당 절차는 경매 사건이 모두 낙찰되고 여러 물건이 있으면 모두 낙찰돼야 돼요. 매각 대금이 완납되면 다음 절차로 진행하는 겁니다. 30일을 기준으로 두고 기일을 정해서 결국 매각에 대한 이 전체적인 걸 종국하기 위해서 경매 사건을 종국한다는 의미로 배당 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이로써 채권자가 신청한 매각 절차는 종국돼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법원이 하는 진행에 대한 내용이에요. 팁으로 마무리를 지으자면 경매 사건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일괄 매각 조건에서 채무자의 처분 대상 물건이 여러 개인 경우 매각 물건 번호가 부여되는데요. 매각 물건이 모두 낙찰되어야지만 됩니다. 잔금이 모두 완납되는 시점으로 배당 기일이 잡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각 물건 중 일부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의 배당에 충족하면 이것 또한 배당 기일에 이 완벽하게 경매가 다 낙찰되기 전에 경매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매각된 대금에서 배당 기일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경매계에서 실무는 경매 담당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실질적인 그 권한자예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서 또는 이의 신청을 통해서 물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경린이로서 전문가가 되는 하나의 관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좀 이해하시기 힘들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이 경매 사건에는요. 이 집행관들이 실무제효집이라는 별도의 실무제효집이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집행관들의 권능이 주어지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판단하는 능력, 그래서 이걸 권능으로서 여러 가지 결정을 지어야 되는 집행관들의 권능이 따로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여러분들 배우게 된 내용은 경매 절차의 3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경매 입찰 보는 방식도 다 배우셨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어떻게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공고하고, 어떻게 매각을 하고, 어떻게 배당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모두 배우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는 실무에 대한 내용이에요. 챕터 7까지 여러분들 이론에 대한 거는 모두 배우셨고요. 그렇다 보니 반복해서 학습을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챕터 8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